안녕하세요. KC 전기 설계 프로그램 사용 방법, 접지 계산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 설계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접지 시스템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 공통, 통합 접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선택만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계산에는 영향 미치지가 않습니다.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접지선에 흐르는 고장준리 식효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고장전류 계산서에서 특구압측입니다. 특구압측 일선 지락전류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선 지락전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통전 시간입니다. 1초 이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검사 기준에서는 0.5초 이하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락전류 분류계수입니다. 분류계수도 역시 이제 다양하게 입력이 가능한데, 최대값은 1, 100% 기준으로 몇 프로가 우리 메쉬 그리드에 유입이 돼서 이제 위험 전압을 발생시킬 것인가를 비율을 적용하는 그런 팁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연동선입니다. 연동선 도체 이제 재질인데 i3 80 기반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동선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체의 최대 허용 온도, 그 다음에 주의 온도, 기저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온도 기준으로 몇 도까지 허용을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온도의 변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제 우리가 이제 i3 80에 의하면은 1083도 연동선 기준이겠죠. 그렇게 입력이 가능한데 검사 기준에서는 250도 혹은 200도까지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제 온도 최대 온도 허용 온도는 엔지니어분이 수기로 입력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접지 시스템 매설 깊이예요. 0.75m 이상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몇 미터 기준으로 매설이 가능한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접지봉, 지름 및 길이, 이제 18파 2400짜리를 기본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접지봉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i3 80 기반식에서는 다른 모델링이랑은 조금 다르게 뭐 접지봉의 어떤 포인트까지는 지정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지봉의 개수를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전압 계산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로우 S라고 불리는 표토층 고유 저항률입니다. i3 80에 의하면 다양한 저항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은 5,000옴 이하로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이제 설계나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검사 기준에 따라서 뭐 토양 조건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표토층 두께예요. 표토층 두께는 미터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장전류 분류계수입니다. 분류계수는 이제 일선지락 전류를 기준으로 분류율이 몇 프로를 적용할 건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0.2, 20%죠. 20%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망 입력 데이터 보겠습니다. 접지망 총 길이. 이거는 이제 다 수동으로 계산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총 길이와 둘레 길이와 가로 최대 길이, 세로 최대 길이, 그 다음 접지망의 형태, 병렬 도체 사이 간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i3 80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계산서는 병렬 도체가 등간격일 때, 즉 20m면은 다 20m로 실제로 적용을 하셔야지 계산에 오차가 없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어떤 구역에는 20m를 깔고 어떤 구역에는 뭐 10m로 깔았을 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차가 조금 생기겠죠. 자, 그런 내용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망 데이터 입력 예시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접지망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40m 간격으로 이제 10m 간격으로 40m 바이 40m를 10m 간격으로 지금 접지 이제 메쉬 그리드를 포설을 했습니다. 뭐 가로 최대 길이는 당연히 40m겠고요. 세로 최대 길이는 40m. 접지망 총 길이는 40 곱하기 5 곱하기 2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가로 세로 해가지고 2개 그래서 이제 400m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둘레의 길이는 말 그대로 이제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곱하기 4배에서 160m가 들어갔고요. 접지망의 형태는 뭐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뭐 L형, 뭐 기타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대지 저항률. 우리가 이제 평균 대지 저항률을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셔서 이제 어떤 사진을 첨부하셔서 데이터를 만드실 건데요. 자, 뭐 우리가 보통 이제 2층 구조를 해석을 합니다. 2층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지층, 하지층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H1부터 그 다음에 H5까지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1m, 2m, 4m, 8m, 16m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웨너의 4증거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 2, 4, 8, 16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1, 2, 4, 8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뒷페이지를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너의 4증거법 기반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오음미터인 대지 저항률 값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이제 여유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율 같은 경우는 검사 기준에 보시면은 뭐 하계 기준으로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동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배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제 1, 2, 4, 8, 16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측정한 값이 1m입니다. 그러면 1m를 입력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한 값은 2m예요. 그렇죠? 2m면은 계산 수식에 따라서 앞에 바로 전에 입력된 1m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2m임에도 불구하고 1m라고 입력하는 게 여기 있죠. 이제 1m라고 입력하는 게 그런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4m를 측정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4m 빼기, 그렇죠. 바로 전에 우리가 2m를 했으니까 2m를 빼게 되면은 2m를 입력값으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8m입니다. 8m를 측정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측정값인 4m를 뺀 후에 이 4m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m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 입력값인 8m를 빼고 8m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4, 8m의 입력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깊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D라고 하는 웨너의 4증거법에서 이 D라고 하는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 거리가 보통 이제 측정되는 타겟의 어떤 깊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접지도치 이제 굵기입니다. 설계 조건에 의해서 앞에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다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지고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 결과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보다 좀 작은 값이 나오게 돼요. 특값 기준으로 입력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여유를 고려해서 지금은 95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70 스퀘어 정도 이상을 적용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저항입니다. 접지 저항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자동으로 링크가 되고요. 설계 조건이라든가 접지 도체 접지봉, 그 다음에 접지봉의 개수라든가 여러 개수들이 자동 계산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식 계산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요 계산식으로 이제 측정을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정식 계산과 우리가 보통 이제 약식 계산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약식 계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식 계산 값을 채택을 해서 총 접지 저항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전압입니다. 안전전압은 각각 첫 번째, 이제 허용 보폭 전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텝이라고 부르죠. 이 스텝에 대한 결과값이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허용 접촉 전압입니다. 이제 이 터치라고 불러서 우리가 이제 접촉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도 이제 허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허용값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터치보다 이 스텝이 더 큰 값을 허용하기 때문에 i3 80에서는 둘 다 비교를 해서 평가식을 도출하게 되어 있는데, IC에서는 안전전압, 즉 허용 접촉 전압만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보폭 전압은 더 큰 값을 허용하기 때문에 터치를 만족하게 되면 당연히 보폭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일선지략 전류에 의한 대지전이 상승입니다. 뭐 EPR, 뭐 이제 i3 80에서는 GP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한 1400V 정도의 EPR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대지 저항률을 100옴 이상을 입력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허용값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므로 뒤에 있는 실제로 인체에 걸릴 수 있는 예상 보폭 혹은 접촉 전압을 계산하는 플로우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은 최대 예상 접촉 전압이 190V, 최대 예상 보폭 전압이 36V 정도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서머리 시트가 있는데, 허용 전압, 위험 전압. 자, 그러면 허용 전압이라는 거는 접촉 보폭이든 간에 이 전압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실제로 위험 전압, 사람한테 걸릴 수 있는 접촉과 보폭 전압을 비교해 보니까 허용값보다 더 낮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평가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오케이 이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뭐 체크가 뜬다라고 하면은 다시 계산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접지 계산 종합표입니다. 일단은 뭐 검사 기준에 나와 있는 제시된 표 기준으로 작성이 될 수 있게, 앞에서 계산 조건, 그 다음에 계산 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출력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일 시트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기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표면층 대지 저항률 로우S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i3 80에서는 이제 80 스탠다드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상태의 제시값들을 주고 있는데, 검사 기준에서는 최대 5000옴 메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5000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검사 기준은 계속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저항률은 우리가 이제 하절기에 측정한 대지 저항률은 여유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최대 2배 정도의 여유를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양의 종류에 따른 대지 저항률이에요. 토양의 종류, 이거 다양한 이제 종류를 기준으로 대지 저항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 기준대로 적용을 하시려면은 보통 이제 사이값 정도를 적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기준에 나온 이제 IEEE 80에 따른 팩터 결과수와 IEC 11936에 따른 팩터 및 결과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설명을 들으시는 계산서는 IEEE 80에 따른 기준으로 플로우가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IEEE 80에 따른 팩터 결과서 요약표가 출력되는 것을 아까 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실제로 계산서를 운영하면서 입력 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접지 계산서 사용 방법 실습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접지 탭이 있습니다. 접지 탭을 잠깐 눌러보시면은 요 화면이 먼저 나오게 되죠. 설계 조건부터 접지 도체 굵기, 그 다음에 뭐 접지 극 굵기죠. 그 다음에 접지 저항, 안전 전압, 그 다음에 평균 대지 저항률 계산 시트와 접지 계산 종합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 조건 먼저 보시면은 접지 시스템의 분류, 이제 뭐 통합 접지를 일반적으로 하시죠. 네.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뒤에 있는 계산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종류만 그냥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지 도체 굵기 선정에서 일선지락 시 고장전류 및 통전시간 접지선에 흐르는 고장전류 시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고장전류에서 고장전류 토트나인 측 5.946이네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5.946. 자, 5.946하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체 흐르는 통전 시간 일반적으로 1초 이하인데 이제 0.5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락전류 분류 개수는 0.2 이상 집어넣으시면 되죠. 0.2. 자, 그 다음에 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체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동선 쓰시고 주의 온도라 그러면은 이제 도체의 어떤 지중해 주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온도 이제 이 계산서 자체가 i3 80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3 80에서는 1083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i3 80에서도 얼링 온도라고 해서 250을 얘기하는 경우도 250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검사 기준에서 IC 기준으로 구리 기준의 최종 온도를 200도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세계 중에 악조건이라고 하면은 200도입니다. 200도인데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지 저항값 계산입니다. 매설 조건, 접지 시스템 매설 깊이는 0.75m 이상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0.8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접지 도체 및 접지 봉 조건입니다. 접지 봉 및 지름 및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18파이짜리 2400을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이거를 접지 동봉의 어떤 파이나 지름이나 아니면 길이는 뭐 다양한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다양한 스펙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접지봉 길이 및 개수, 접지봉 길이, 접지봉 개수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개수만 입력하시면은 제 계산 수식에서 길이의 증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뭐 4개를 정리를 했고 4개를 뭐 사각형 기준에 4개를 썼다라고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 보폭 전압 및 접촉 전압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 조건. 이론 때 말씀드렸다시피 i3 80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존재를 하고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검사 기준에서는 5,000옴 메타 이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5,000옴 집어넣었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바깥에 이제 나대지의 형태, 옥의 TR라든가 그런 경우는 한 1,000옴 이하를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표토중 두께 뭐 0.15 이상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고장전류 분류계수는 자, 지락전류 분류계수랑 똑같이 0.2, 20%
일선지락 전류, 즉 한 5.9, 6하라고 보죠. 6하 정도가 일선지락 전류가 특하업 쪽으로 흐르는데 그 중에서 20%, 6이 12면은 1.2카 정도네요. 1.2카 좀 안 되겠네요. 1.2카 정도가 우리 수용가의 메쉬 그리드를 통해서 귀로를 함으로써 위험 전압을 GPR을 발생시키면서 위험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접지망 입력 데이터입니다. 접지망 입력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환 기준으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총 길이가 400m네요. 400m. 둘레의 길이가 160m, 40m씩이니까 40, 40. 정사각형이고요. 병렬 도체 간격은 10m라고 이제 교환해서 돼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계산을 눌러주셔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평균 대지 저항률 토양 데이터 교환 기준으로 그대로 이제 1, 2, 4, 8, 16m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가정할 때 지정 값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예. 평균 대지 저항률 한 280, 300옴 좀 안 나왔네요. 조금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접지도체 굵기 산정. 앞에 입력된 킬턴지락 전류와 차단 시간, 그 다음에 분류 계수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 설계 조건에서 링크를 통해서 가져와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배아카파라고 하는 절연체가 없는 전선이다 보니까 뭐 시간에 따른 열화, 뭐 부식이나 고려해서 조금 기계 강도를 고려해서 조금 더 두껍게 사용하죠. 뭐 일반적으로 50에서 70 정도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 저항입니다. 접지 저항 값은 일단은 뭐 설계 접지 저항 값이 결론에 3.37ohm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계산 절대적으로 이제 계산 수식에 의한 거예요. 계산 수식에 의한 거고 접지 저항 값이 이론 때 설명드렸던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정식 계산값 혹은 약식 계산값. 일단 정식이랑 약식이랑 계산값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식을 해도 뭐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적용해서 이제 정식 기준으로 계산 접지 저항값이 도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깔았을 때는 메쉬 그리드의 접지 저항값이 3.37ohm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계산을 제가 안 눌러서 이렇게 지금 좀 바뀌었는데 3.37ohm이 3.86ohm이네요. 그렇죠? 3.86ohm. 항상 계산을 눌러야 업데이트가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또 계산 한번 눌러보죠. 자, 안전전압 계산. 이제 안전전압 계산은 앞에 설계 조건에 의해서 페토층 고유 저항률과 그 다음에 분류 계수를 쭉 적용을 했습니다. 수식에 의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다음에 있죠. 자, 여기입니다. 허용 보폭 전압, 그 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이 되어 있는데 허용 말 그대로 이제 4000, 그 다음에 안전 전압은 한 1000, 1127이지만 이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계산 결과가 나오고 일선지락 전류에 의해서 한 4590V 정도가 나옵니다. GPR이에요. GPR 또는 EPR이죠. 근데 실제 예상 보폭 전압 그리고 예상 접촉 전압이 각각 1077V, 395V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 전압이죠. 자, 옆에 보시면은 이 평가 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1년의 입력 과정을 지내온 건데, 자, GPR, EPR 한 4500V, 4600V, 그 다음에 허용 전압, 허용되는 값이 접촉 보폭이 각각 4000, 110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발생하는 위험 전압이 앞에서 결과가 1077, 395V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론 때 말씀드렸다시피 허용전압, 안전전압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론상의 전압이며, 위험전압은 실제로 이 메쉬 그리드에 실제 지락전류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분리율을 20% 적용했는데, 분리율에 해당되는 지락전류가 유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발생할 수 있는 접촉 보폭 전압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당연히 비교를 해보면은 허용 전압보다 위험 전압이 더 작으니까 오케이고요. 당연히 보폭도 위험 전압보다 허용 전압이 더 크니까 오케이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위험 전압이 허용 전압보다 더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체크라고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가 뜨면은 앞에 이제 이론 기준으로 뭐 이제 병렬도체 간격을 좁게 하거나, 보통 이제 간격을 좁게 하는 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뭐 10m라고 했으면은 뭐 한 9m로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뭐 도체 사이즈를 증가한다, 뭐 큰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위험 전압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유효한 그런 설계 방법이 기존의 병렬 도체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유효하게 위험 전압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평균 대지 저항률 계산하는 시트를 별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설계 조건에서 이 입력값들이 여기 자동으로 입력돼서 계산이 되면은 우리가 289, 한 305m가 조금 안 나오는 평균 대지 저항률을 구하는 형태의 시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접지 계산 뭐 종합표, 총괄표라고 되어 있는데, i3 80 기준으로 저기 앞에서 적용된 그런 데이터 값 혹은 결과 값들이 이렇게 도출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계산 한번 눌러주시면은 업데이트 되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자, 여기까지 접지 계산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